반갑습니다. 몸과 마음의 대화 강의를 할 오보화입니다. 지금부터 몸과 마음의 대화 1강 치유와 치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사실 항상 하고 있는 건데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명상을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명상을 이야기한다면은 질문하기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대화라는 과정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완과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가는 그러한 건강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제목이 몸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주제에 맞게 질문도 제가 가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일어난 답을 한번 더 찾아보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틈틈이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변화를 원할까요? 변화를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실 변해요, 그래도.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요. 사람의 피부는 가만히 있어도 산화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변해요. 그런데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 이건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변화를 선택하는가라는 주도성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상황이나 시간에 그냥 변화에 맡길 거냐.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나. 예를 들어서 다 만족스럽다. 그럼 안정되고 싶죠, 그냥.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에서 무언가 변하고 싶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선택하는 순간 변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것, 이것이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변화를 창조해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볼까요? 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 지금 네라고 대답하신 순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한 변화인가 아니면 가만히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화인가, 그것이 되게 중요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도 변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변하냐면요. 음식이 있다. 그냥 가만히 둬요.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두면은요, 산화되는 겁니다. 사람 피부, 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변해요. 늙어갑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노화된다. 즉 생명력이 떨어진다.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그 음식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음식이 있다. 거기에 내가 어떤 변화를 줘요. 즉 요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원하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를 선택한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로 창조해 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원하나? 그래서 이제 네라고 대답하셨죠? 네. 자, 그럼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 스스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명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누구나 명상을 한다. 어떤 사람은 깊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얕게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명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볼까요? 어떤 변화를 원하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몸이 아플 때 있죠. 그리고 그게 아픈 게 통증이 자라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사람은 사실 거의 못 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연결되어 있는 통증이나 병, 그리고 마음, 즉 감정에 연결되어 있는 스트레스, 이것이 없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건강한 삶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고 했었을 때 여러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상태. 그래서 만들어진 건강한 삶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길을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것. 그것이 이제 이번 강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치료와 치유라는 개념이다. 둘 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비슷해요. 그래서 치료는 무엇이고 치유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치료는 병이나 상처를 없애는 의료행위다. 자, 그럼 이제 쉽게 질문 드려볼게요.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면 뭐 주죠? 그렇죠. 약을 주고 또 심하면 수술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개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치료를 어떤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진통제라는 거예요. 진통제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뭐죠? 네, 진통제는 영어로 페인킬러라고 해요. 예, 페인은 통증이죠. 킬러는 뭐죠? 죽인다. 그래서 치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통증이나 병이 있다. 그럼 병 자체를 없애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안 좋아서 위장의 병을 치료했다. 그런데 그 약을 먹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간이 안 좋아진다. 근데 사실은 치료에서는 그것보다는 일단 위장이 좋아지면 일단 끝. 그래서 치료의 개념에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는 병 자체, 통증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인 통증이 없어지면 끝난다. 그리고 치유를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치유는 본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다. 자, 그러면은 통증이 있어요. 그럼 통증 자체를 없앤다. 그럴 수 있지만 통증이 없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래대로 회복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는 통증을 없애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래의 건강함을 회복시키는 것, 본래의 조화로움, 건강함을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치유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유에서는 통증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것도 중요하죠. 치유에서는 통증을 신호로 본다. 메시지라고 본다. 어디가 아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왜 아플까? 그리고 어떤 원인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은 치유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이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산에 가서 열심히 걸어요. 그리고 건강식을 먹어요. 아픈 거는 남아있는데 그냥 열심히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에 원래 생명력이 살아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치유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가 흔히 보통 우리가 사회 속에서 병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자, 그러면은 쉬운 질문 하나. 무엇을 원하시나요? 치료를 원하시나요? 치유를 원하시나요? 그럼 뭘 좋아하세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치료와 치유 중에. 100이면 100. 수술 받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유의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치료를 받았다. 즉 수술을 했어. 그럼 수술하면 의사가 어디를 뭐 예를 들어서 암이든 병을 종양을 잘라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집에 갔어. 그럼 집에서 일어나는 몸의 현상은 뭐죠? 그때부터 일어나는 건 또 치유다.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치유가 다시 시작이 되고 치유를 통해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냐면은 치유가 더 중요하고 큰 거다. 그래서 이제는 치유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치유를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치유를 힐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영어이지만 힐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힐링, 즉 치유라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리고 몸과 마음의 대화라는 것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명상,
관심 있는 것도 이런 치유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 1강에서는 이 치유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치유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치유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할까? 물론 이제 답을 바로 듣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자기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또 자기를 한 번 더 뇌에 정보를 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번 더 답을 찾으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과 답이 중요하다. 자, 그럼 어떻게 치유할까?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명상과 이런 치유의 노력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활동적이고 기운차고 뭐 그런 모습이죠.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구글에서 에너제틱 이렇게 찾았습니다. 에너제틱은 우리말로 기운이 넘친 상태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찾아봤어요. 기운 넘침 찾아봤더니 같은 사진이 나왔었는데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물이 찼다. 그럼 컵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컵에 물이 찼어. 그럼 컵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좀 무거워지죠. 근데 몸에는 기운이 차면은 가벼워져요. 좀 다르죠,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기운이란 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어떤 느낌 드시나요? 네, 피곤하죠?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이게 이제 제가 영어로 피곤함 사진이라고 그렇게 찾았어요. 영어로도 tired 이렇게 찾았는데 tired의 개념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상태다. 피곤함을 기운이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나 하고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의사들도 사람이 누가 피곤하다 그러면 아 기운이 없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기운이 넘치는 사진과 기운이 없는 사진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기운이 있을 때랑 기운이 없을 때를 느끼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기운이 넘칠 때는 뭔가 기분도 좋고 뭔가 좀 하는 것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런 걸 생활 속에서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말에 제가 이제 명상을 처음 배울 때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말에는 기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그런 말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명상 지도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에너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를 느끼면서 살아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전 세계 누구나 사람이라면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며 산다. 그래서 그 기라는 것이 충분할 때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고 기운이 없을 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기운이 있는 상태랑 없는 상태랑 어떻게 중요하게 차이가 나냐면은 기운이 있을 때는 몸에 생명력이 넘쳐서 세포 재생이 잘 돼요. 근데 기운이 없으면은 세포 재생이 안 돼요. 그러면 기운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기운이 넘쳐요. 근데 노인들은 기운이 점점 빠지게 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이들은 상처가 나도 재생이 빨리 돼요. 근데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중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점점 느끼시잖아요. 즉 몸의 생명력이 떨어질수록 재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도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생명력이다. 이쯤 말해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라는 것,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기운이라는 것, 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처럼 혹은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생각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과학자들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과학적 증명도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느끼고 사는 것이 기이고,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기운을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치유의 개념과 효과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운이 많으면 몸도 건강해지지만 마음도 건강해져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해 볼까요? 기운이 넘칠 때, 기운이 활력이 있을 때 생각이 잘 돼요? 아니면 기운이 없을 때 머리가 잘 들어가나요? 그렇죠. 몸에 기운이 있을 때 머리가 잘 들어가고 생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있을 때 마음도 더 살아나기가 쉽다. 그리고 기운이 없으면 또 몸도 힘들고 기운이 넘칠 때 몸도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 기운의 상태에 따라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뜨고 기운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의 몸도 관리할 수 있고 마음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기운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기다. 원기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원기는 다르게 타고 태어나지만 원기는 그냥 잠재된 기운으로 남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어떤 기운으로 사냐면 정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숨 쉬죠. 그래서 음식과 숨의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운, 쉽게 먹어서 생기는 기운이 정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생기는 그 기운이 정기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운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진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 거예요. 진기라고 합니다. 이 진기는 마음의 집중에 의해서 생긴다.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먹어서 생기는 정기와 우리가 생각하면서 쓰는 에너지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집중되면 그 에너지가 좀 더 커지고 마음이 흩어지면 에너지도 흐트러지고 이렇게 마음에 의해서 쓰이는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진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기는 잠재된 기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기가 좋고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또 생각, 즉 마음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정기와 진기 이 두 가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이제 원기는 잠재됐으니까 진기거나 정기거나 하나겠죠. 그런데 그럼 뭐 진기거나 정기인데 만약에 정기다라고 답을 한다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이 사람은 안 먹어서 이렇게 파김치가 되었다가 돼요. 근데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먹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안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먹긴 먹었다. 이 사람도 먹긴 먹었겠죠. 두 사람도 먹긴 먹었다. 즉 안 먹어서, 즉 정기가 부족해서 피곤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뭐겠습니까? 진기다. 진기의 차이에서 두 사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요, 그 육체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쓰고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이 기운을 많이 쓴다고 탁자 한 사발 따라주면서 수고했어 라던 시절이 있었고요.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몸 쓰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근데 요즘은 감정 노동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신 노동자들이 더 기운을 많이 쓰고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음을, 즉 신경을 많이 쓸수록 에너지, 진기가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육체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작용, 즉 진기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진기를
어떻게 다스려주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훈련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보통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잘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조절이 안 돼서 과하게 전기에 의존한 분들도 있지만 또 전기에 과하게 의존된 것을 또 좋은 건강식을 먹어서 또 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전기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또 이제 쉽게 우리나라만큼 이 건강식이 발달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것은 많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시간은 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전기를 잘 다스려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훈련해야 될 그런 하나의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답과 열쇠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 집중했을 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능이 회복됩니다. 우리 몸에 잃어버렸던 자연 지능이 깨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자연 지능이 있다. 이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육체 지능이란 것이 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입니다. 영어로는 physical intelligence라고 부르는데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각이 살아나고 원래대로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기운이, 즉 생명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서 흔히 하는 것은 잘 먹는 건데,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잘 다스려줘야 될 것이 바로 기운이다. 그래서 먹어서 생기는 그 기운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주고 조절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진기 또한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 일부이기 때문에 진기를 잘 다스려주고, 그리고 진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의 자연지능,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 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감각이 열리실 거다 생각합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넷. 점점 의식도 깨어나고 마음과 몸이 연결된 상태에서 기운이 채워진다.